여러분 안녕. 한국사 시간.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교과서는 94쪽에서 95쪽이고요. 갑신정변 갑 1884 이거 꿀팁이라고 이야기했고, 모르겠으면 진짜 첫 번째 OT 시간 듣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강의 처음 앞에 부분에 드론 사진, 드론 동영상을 붙였는데, 그거 선생님이 기술과정 선생님이랑 같이 찍은 거예요. 드론 날려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학교에 아직 여러분이 오지 않았지만 드론 동영상으로라도 학교를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오늘 포인트는 교과서 94쪽, 95쪽 있잖아요. 이 교과서를 읽고 수업을 듣는 게 더 좋습니다. 텍스트가 길지도 않고 내용이 잘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복습 보겠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이에요. 위정척사 운동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몇 년마다 달라진다? 10년 단위로 끊어서 외우면 된다. 첫 번째, 60년대 통상수교 거부정책 지지, 흥선대원군 지지. 이걸 뭐라고 한다? 척화 주전론.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정진, 이항로. 70년대 개항 반대. 대표적인 사람 누구? 최익현, 외양 일체론. 외놈과 양놈은 똑같다. 80년대 개화 반대. 조선 책략 때문이지 얘들아. 조선 책략. 이 조선 책략을 수거하려면 손이 몇 개 필요해? 2만 개 필요해. 2만 손에 영남 만인소. 네. 두 번째 복습. 이모곤란은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많은 설명을 했지만 이 결과가 되게 중요해. 결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고문을 파견했다. 내정고문 마젠창, 외교고문 멜렌도르프, 군사고문 원세계 위안스카이. 세 번째,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은 선생님이 지읒으로 시작한다고 외우면 된다 그랬지.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읒으로 시작하면 이모곤란의 결과 조약이다. 보면 청나라랑은 지읒,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요. 지읒. 얘들아, 한국사 외우는 게 많지만 선생님이 공부를 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억지로라도 규칙을 찾고 이렇게 조금 더 구조하거나 단순화하면 암기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꿀팁이니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였다? 무슨 권? 내지 통상권. 이거는 꼭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네,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은 갑신정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용어부터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는 강남 좌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강남 좌파. 일단은 좌파랑 우파를 설명해야겠는데요. 일단은 정말 간단히 설명하면 좌파는 세상의 빠른 개혁을 추구합니다. 빠른 개혁. 우파는 유지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뀌긴 바뀌되 바뀌는 속도가 느린 개혁. 딱 이렇게만 끊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선생님이 일부를 이야기한 거예요. 좌파는 개혁, 빠른 개혁.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빨리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우파는 변하긴 변하지만 천천히 바뀌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 기득권들은 우파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빨리 변하면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좌파는 노동자 계층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강남 좌파라는 말은 뭐냐면, 강남,
서울의 강남지방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예요. 선생님이 평생 벌어도 선생님의 월급으로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선생님, 뭐 그냥 정말 막말로 이야기하면 로또 1등을 당첨돼도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는요. 근데 그 정도인데요. 강남 자포 정의를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신계층이에요. 몸은 상류층, 자기는 부자야. 하지만 의식, 생각은 프롤레타리아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가 또 어렵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노동자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진보적 이념을 가진 고학력이고 고소득인 계층을 지칭하는 게 강남 좌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세력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왜 가지고 왔냐면 갑신정변을 일으킨 인물들을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이 인물들은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나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김옥균, 서재필, 서강범, 박영효라는 분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들을 출신을 살펴보니까 김옥균 같은 경우는 22살, 22살에 문과 장원급제했어요. 문과 장원급제는 얘들아 전국 1등이란 얘기야. 전국. 이 당시에 전국 1등을 한 김옥균. 그리고 박영효 같은 인물은 철종의 사위입니다. 정순, 철, 고순이잖아. 그 철종의 사위였어. 그리고 서재필, 19살에 문과 급제합니다. 19살에 전국 33등 안에 든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 그리고 서강범이라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영의정. 할아버지래. 그 증조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는 2조 참판을 지낸 사람이야. 2조 참판이면 지금의 장관에 해당하는 인물인 것이지.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보수로 지낼 수 있었어. 자기가 그냥 평생 먹고 놀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을 달리했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정말 강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를 바꿔보려고 했어. 그리고 이들은 이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죽게 됐지. 하지만 그 인물들에 집중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었는지 말이지. 갑신정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갑신정변 배경에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이모군란 이후에 급진개혁파는 방문국을 설치해서 한송 순보를 발행하고 근대식 우편제도를 마련하는 등 개화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들은 갑신정변 아까 그 인물들을 살펴봤을 때 이들은 조사시찰단이라든지 영선사라든지 그 다음에 보빙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다른 나라의 상황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본 거지. 근데 이런 데를 싹 갔다 와보면 선생님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조선은 머물러 있었단 말이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니까 이 개화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러한 개화 정책이 시원치 않은 거야. 왜냐면 더 빨리, 더 많이, 더 많은 더 짧은 시간 내에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개화 정책을 좋아하진 않았겠지. 이거에 불만이 있었겠지. 제대로 된 개화 정책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답답해 보이는 거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런 거 하는 거에 이러한 방문국을 설치하고 근대식 우편제도를 마련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이거는 사실 전부 다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뭘 가져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개와 자금 마련을 두고 급진개화파랑 민씨 세력이 대립을 합니다. 급진개화파 대표적인 사람으로 김옥균. 민씨 세력은 당오전을 발행하자고 해요. 당오전은 뭐냐면 당백전이 뭐였지 얘들아? 일당백이었지. 가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돈이었단 말이지. 당오전은. 민씨는 그 당오전 5배 당오전을 발행하자. 아니 돈이 없으면 돈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한 게 민씨 세력. 그런데 급진개화파는 안 된다. 물가가 오른다. 왜냐면 얘들아, 모든 사람한테 돈을 주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쓰겠지. 그러면 물건의 가격은 더 올라간단 말이야. 물가가 오른다고. 정부에서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뭐 4인 가족 최대 100만 원을 준다고 하잖아. 이거를 왜 고민을 했냐면 이렇게 돈을 주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거든. 뭐 지금 같은 특이한 상황일 때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뭐라고 하냐면 나 일본에 백이 있어. 그러니까 나 일본에서 차관 빌려올 수 있어. 차관 도입하자 라고 주장해요. 차관은 뭐냐면 빚입니다. 빚.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서 사회를 혼란시키지 말고 우리 빚을 져서 돈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주장해요. 근데 김옥균이 일본에서 차관 도입을 시도하려고 일본에 싹 갔는데 일본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개화파는 입지가 굉장히 약화됩니다. 왜냐면 내가 알아서 내가 돈 구해올게 라고 큰소리 뻥치고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일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앞뒤가 달랐거든요. 원래 된다고 해서 김옥균이라든지 급진개화파가 큰소리를 빵빵 쳤는데 일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진개화파는 입지가 약화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급진개화파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 조선을 바꾸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갑신정변 배경에는 이모곤란이 당연히 있겠지요. 왜냐면 188이기 때문에. 이모곤란 이후에 어느 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지? 맞아.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지. 근데 청나라 군대가 절반이나 빠지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청푸전쟁이에요. 청나라랑 프랑스랑 전쟁을 합니다. 어디를 두고 싸우냐면 베트남을 두고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 절반이 이 프랑스랑 싸우기 위해서 조선에 있는 군대 절반을 빼내서 베트남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급진개화파는 이때다. 청나라가 힘이 지금 약해졌다. 그러고 일본이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때다. 이때 해봐야겠다. 이때 우리가 빠른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변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기가 필요하잖아. 그 계기가 뭐냐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야. 신시가지 가는 길 쪽에 큰 우체국 있잖아. 거기 우정국이라고도 쓰여 있는데 알고 있니요? 우정총국은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을 이때 처음 만들었어. 그래서 우체국 처음 만들면 얘들아 테이프 끊는 행사 하잖아. 테이프 끊는 행사에서 일부러 폭약을 터뜨리면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때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 민씨 세력이라든지 그 급진개화파가 아닌 사람들을 싹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어렸던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 박영료, 서강범, 홍영식, 서재필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어렸을 때 시행한 거거든요. 이들이 굉장히 젊었을 때 그들의 조금 능숙하지 못한 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면이냐면 죽여야 할 인물은 제대로 죽여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근데 죽여야 할 인물을 죽일 줄 알았는데 칼로 엄청나게 여러 번 찔렀지만 이 사람이 운이 좋게 살게 됩니다. 그럼 죽여야 할 인물을 제대로 죽이지 못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학교에 오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이 강의에서는 조금 다루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요. 어쨌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급진 개화파들이. 그러면서 이러한 난리가 났으니까 왕한테 거짓말을 쳐요. 지금 도망가야 된다. 지금 거짓말을 치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피난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피난을 가요. 그 다음에 반대파 인사를 싹 제거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개혁 정강을 발표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14개조 개혁 정강이라고 하는데 얘는 진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너무나도. 시험 문제 낼 거예요.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합니다. 그런데요. 청나라가 생각보다 우리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조선에서의 만큼은 다른 나라에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푸전쟁으로 군대가 절반이 넘어갔지만 다시 그 군대를 불러오면서 일본군하고 싸우려고 해요. 청군이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청의 개입. 그래서 급진개화파 인물들은 일본으로 망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소리냐면 갑신정변 이 사건에서 개화당 정부, 급진개화파가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고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하면서 열심히 개혁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3일 만에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3일 천하.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국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 사람들은 3일 만에 자신들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을 펼치지도 못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지도 한번 쓱 볼게요.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변을 시작하고 쓱 이동합니다. 그래서 고종에게 보고해요. 고종은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경우궁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피신을 한 다음 날 이 거사가 있은 다음 날 급진개화파들은 신정부 요인 명단을 발표해요. 그리고 개혁안도 발표합니다. 몇 개조? 14개조. 그런데 청군이 공격하고 일본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청군이 막 오다 보니까 일본이 발을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급진개화파의 사람들, 핵심 인물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은 일본으로 탈출합니다.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좀 쓰레기같이 도망가는데요. 이 사람의 인물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서재필 나중에 독립협회하면서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그리지만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때 일본으로 돌아갈 때요. 아내도 아들도 버리고 자기만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러한 쓰잘데기 없는 개혁을 실시한 아내로서 돌맞아 줬고요. 아들은 엄마가 없어서 엄마도 없고 아빠도 도망가서 갓난 아이였는데요. 굶어 죽습니다. 아사해요. 네. 과연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처자식을 버리고 자기 몸만 이렇게 안위를 생각하는 그게 과연 옳은 삶일까요? 어쨌든 이것은 서재필이라고 하는 인물의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네, 이들은 일본으로 도망가게 되면서 갑신정변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4개조 개혁정강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잖아요. 이 14개조 개혁정강의 모든 내용은 교과서에 없지만 선생님이 가져왔고 이것에 대한 각각의 지향점을 살펴보려고 해요. 프린트에 빈칸 보면서 채워야 합니다. 1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겁니다.
누구를 데려오게 하냐면 대원군을 돌아오게 한다. 어디에서? 그럼 청에서부터 돌아오게 하는 거야. 왜냐면 이모곤란때 청나라로 데려가 버렸잖아. 그리고 청에 조공하는 허례 행사를 폐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핵심 내용은 청과의 사대 관계를 폐지해야 한다. 우리가 청을 섬길 필요가 없다. 급진계합파들이 주장했던 지향점입니다. 2조 문벌을 폐지해서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권리를 등용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 인민평등권입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이러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지조법을 개혁해야 한다. 지조법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이 14개조 개혁 정강 말고도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갑오개혁, 을미개혁 관련된 이 개혁 내용들을 여러 개 보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지조법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빼박캔트, 빼도 박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 정강임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지조법. 지조법은 뭐냐면 토지 세금을 걷는 법이에요. 지조법을 개혁해서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권리를 등용한다. 뭐냐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민생안정. 내시부를 없애고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한다. 능력에 따른 인재등용.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를 처벌할 것. 탐관오리 처벌. 환곡을 영구히 폐지할 것. 전정, 군정, 환정할 때 그 환정이 사실 형선대원군 때 사라졌었지만 사창제를 통해 얼마 가지 못해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규장각을 폐지해야 한다. 규장각. 이거 정조 때 만든 우리나라 기구인데요. 이 정조 때 만든 이 기구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규장각이 세조 정치의 기반으로 변질되었거든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8조 넘어가 볼게요.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막을 것. 순사는 경찰입니다. 네, 경찰제도 확립. 해상공국을 폐지할 것. 해상공국은 보부상 조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지향하는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그 전에 유배 금고된 사람들을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할 것. 뭐냐면 억울하게 유배 금고된 사람을 석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사형을 1령으로 하고 영 중에서 장정을 뽑아 근위대를 설치할 것. 이거 뭐냐면 군 통솔권을 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개혁을 할 때 군대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네, 12조 별표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도 재정의 일원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포인트는 호조입니다. 호조. 그러니까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케 하고 그 밖의 재무 관청은 폐지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조금 멋진 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재정의 일원화라고 합니다. 재정의 일원화. 어디에서? 호조에서 담당하게 한다. 근데 이게 갑오개혁 때는 탁지 아문, 또 뒤에는 탁지 부에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재정의 일원화를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호조에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탁지 아문에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데서는 탁지 부에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호조, 탁지 아문, 탁지 부가 그 각각 개혁 내용의 시기를 결정하는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조가 나오면 이거는 무슨 사건에서 나오는 것이다, 갑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정의 일원화는 뭐냐면요, 선생님 카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은 신용카드가 3개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3개가 있어요. 근데 A, B, C라는 카드가 있는데 빨간 점이 들어오네요. A, B, C라는 카드가 있는데 어떤 거는 A에서 쓰고 어떤 거는 B에서 쓰고 어떤 거는 C에서 쓰면 선생님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을 더 막 쓰게 됩니다.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선생님의 통장은 텅장이 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신용카드 돈으로 싹 나가요.
네, 무슨 소리냐면 하나의 카드로만 썼으면 돈이 한 곳에서만 나가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썼는지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재정을 모두 호주에서 관할케 하고 라는 이 갑신정변의 주장에서 보면 이전에는 돈이 호주에서 나가고 어디서도 나가고 어디서도 나가고 어디서도 나가고 여러 군데서 돈이 싹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재정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돈을 관리하자. 호주에서만 관리를 하자. 이 주장은 역시 호주가 탁지 아문으로 바뀌고 탁지 부로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키워드가 되니까 진짜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13조는 왕의 전제권을 제한하고 내각제도를 확립하는 건데요. 얘도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대신과 참차는 한 분 안에 의정부에서 회의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해서 시행할 것. 내각제도 확립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 제도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내각제도 확립. 그리고 14조 마지막 내용이네요. 정부는 6조 이외에 불필요한 관청은 모두 없애고 대신과 참찬이 협의해서 처리하게 할 것. 뭐냐면 내각제도를 수립하고 불필요한 관청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각제도. 그러니까 왕권을 견제하려고 한 거예요. 내각제도 관련된 얘기는 선생님이 정치의 형태를 정리할 때 설명을 조금 더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예요. 갑신정변 결과. 기계적으로 외워야 합니다.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세트예요. 이목을 난 이후 청해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 갑신정변 이후 청해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 왜? 이 갑신정변을 누가 정리해줘? 청나라가 정리해주잖아. 그럼 청나라가 맨입으로? 당연히 간섭을 하겠지. 일해라 절해라 하겠지. 일본은 조선에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일본이랑 조선이랑 한성 조약을 체결합니다. 우리는 배상금을 물어줘요. 왜냐면 이때 일본인이 다쳤거든. 그리고 일본이랑 청나라랑 조약을 맺습니다. 왜냐면 일본군도 있었고 청나라군도 있어서 무슨 조약을 체결하냐면 텐진 조약을 체결해요. 뭐냐면 청나라 일본 군대가 조선에서 동시에 철수한다. 그리고 군대를 파병할 때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때 다른 나라에 미리 알린다라는 내용의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청일전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조선은 어떤 일이 생길 때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어. 계속. 이모곤란 때도 갑신정변 때도. 조선은 청나라한테 도움을 계속 요청했어.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때 또 조선은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청나라가 군대를 파병할 거 아니야. 그때 이 티엔진 조약을 구실로 일본도 같이 들어옵니다. 상대국이 알려야 돼. 군대 파병할 때. 그리고 우리도 파병할 수 있어 라는 조약이 텐진 조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갑신정변 이후 체결하는 조약은 일본과 조선 한성조약, 일본과 청나라 티엔진 조약.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리해보자. 이모곤란 이후 체결한 조약은 두 개입니다. 조선이랑 청나라랑 체결한 게 뭐야? 지읒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지. 조청선민 수륙무역장정. 그리고 조선이랑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 뭐야? 제물포조약. 그러니까 이모곤란은 지읒으로 시작한다는 알면 이후에 체결하는 조약은 알겠지. 근데 갑신정변은? 갑신정변 이후 체결한 조약. 이거는 일본이랑 조선이랑 체결한 게 한성조약. 일본이랑 청나라랑 체결한 게 텐진조약. 무슨 소린지 알겠니? 그리고 선생님이 일부러 이모곤란 이후 체결한 조약은 조선 먼저 쓴 거야. 왜냐면 조선이랑 청나라, 조선이랑 일본이랑 체결한 거니까. 갑신정변 이후 체결한 거는 일본이랑 조선이랑 체결하고 일본이랑 청나라랑 체결했기 때문에 일본을 먼저 썼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얘들아. 공부
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되게 잘 찾고 이렇게 쉽게 구조화해서 자신이 헷갈리지 않도록 외운단 말이야. 이거 진짜 별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조선과 일본, 청나라하고 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이 훨씬 더 헷갈리지 않더라고. 공부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한 사소한 암기 방법을 수업 시간에 계속 알려줄 테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따라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과목 말고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암기가 모든 과목은 병행해야 돼요. 암기 없는 과목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암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외워서 어디다 써?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잔소리를 간단히 했습니다. 의의와 한계를 찾아볼게요. 의의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갑신정변의 의의는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 운동입니다. 이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 운동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외세. 우리나라 스스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본의 백을 믿고 나댄 거죠. 두 번째,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위로부터의 개혁보다 더 추진력이 있고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의 근대화라는 얘기는 위에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반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민중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 내용들은 금방 추진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을 할 때 A라는 일을 할 때 정부에서 소수의 인물이 결정하고 상명하복하도록 전달하는 내용은 반발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하지만 우리 민중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A라는 정책이 힘을 받고 더 빨리빨리 진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갑신정변은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 운동이었지만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위로부터의 근대화여서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계예요.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을 볼게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이후의 상황은 어떨까라는 생각이요. 청나라의 간섭은 더욱 심해지고요. 당연한 거죠.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 심해지니까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청나라의 방해로 실패해요. 이 한자로 뭐냐면 청이라는 글자인데 얘들아 이 한자 몰라도 돼. 인하거청 몰라도 돼. 대학교 때 배우는 거야. 선생님이 아는 척 하려고. 여러분 아는 척 하라고. 아는 여기서는 러시아를 뜻해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나라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해져서 러시아를 싹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청나라한테 싹 걸려가지고 실패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내용은. 그리고 영국은 뜬금없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거문도 사건이에요. 포인트는 이 거문도 사건이 갑신정변 이후란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은 공부할 때 되게 했습니다. 왜? 갑자기? 영국이? 갑자기? 왜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점령했을까요? 살펴볼게요. 거문도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주와 여기 여수잖아요. 여수, 제주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근데 여기를 영국이 점령합니다. 왜 점령하나 볼게요. 그러려면 역시 세계 정세를 알아야 합니다. 세계 정세 보겠습니다. 싹 지우고 살펴볼게요. 색깔도 바꿔서 아니야 이 색깔로 할 거야. 러시아는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무슨 정책을 실시했었다? 남진 정책.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려고 했다. 처음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요 이쪽입니다. 흑해요.
흑해 방향으로 싹 내려오려고 하는데 누가 막는다고요? 영국이 막아요. 왜냐면 세계 제1 함대 이들은 부동항을 찾고 있었고 얼지 않는 항구를 찾고 있었고 러시아가 자꾸 내려가려고 할 때 세계 1등은 나야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한 게 영국. 흑해에서 막아요. 또 이 아프가니스탄 쪽 여기 이쪽으로도 내려오려고 합니다. 막아요. 안 된다고요. 러시아 개빡칩니다. 아니, 니네가 뭔데 영국이 자꾸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 아까 청나라의 간섭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인다고 했잖아. 러시아가 이제 우리 조선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누가 견제하는 거야? 어느 나라가 견제하는 거야? 영국이 견제하는 거야. 끌어들이는 거지, 영국이. 그래서 이 거문도 사건을 이후로 이런 주장도 나타나게 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이 너무 심해지니까 6.1준 부들러가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해요. 뭐냐면 러시아입니다. 일본, 청나라. 이 물고기 뭐야? 코리. 이거 뭐야? 한국. 그러니까 뭐야? 조선. 코리라고 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물고기를 두고 어느 나라랑 일본이랑 어느 나라랑 청나라랑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누가 보고 있어? 러시아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하냐면 6.1준 부들러가 한반도를 뭐 하자? 중립화하자.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야, 저 나라처럼 우리 한반도도 중립화하자라고 하는데 고종이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 그 권력이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6.1준이 부들됐다. 6.1준이 부들돼서 중립화론을 주장했다 라고 하면 돼요. 사람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장난치는 게 제일 재밌죠. 6.1준이 부들러 한반도 중립화론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리는 아시아의 목구멍에 처해 있어서 오직 중립 한 가지만이 진실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이다. 오, 맞는 말. 아시아의 목구멍. 외놈들 보다 중요한 지역은 어디다? 우리 조선이다라는 거죠. 중국이 맹주가 되어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 지역과 관계 있는 여러 나라와 회동하고 이 자리에 우리 조선을 보내어서 공동으로 맹약을 체결하기를 구해야 한다. 유럽의 대국들이 러시아를 막아서 자국을 보존할 계책에 급급하다가 벨기에와 불가리아 양국의 중립이 한 번에 제창되자 모두 동의해서 잠깐 사이에 성취되었는데 어떻게 아시아에서는 왜 못하냐? 중립국이 있었거든. 어디? 벨기에, 불가리아. 벨기에, 불가리아처럼 우리도 중립화하자. 우리 딱 중립화해가지고 어느 나라한테도 딱 뺏기지 말자라는 현명한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왕이 기똥으로도 안 됐죠. 나중에 고종이 이제 중립화론을 주장하는데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좀 아쉽습니다. 거문도 사건 이후 개화 정책은 끊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문도 사건 뭐 쉽게 말해서 갑신 이후겠죠? 갑신정변 이후 개화 정책 봅시다. 끊기진 않습니다. 고종이 자주 독립과 왕권 신장을 위해서 개화 정책, 자주 외교를 추진해요. 뭐가 있냐면 광해원, 근대식 병원 만들고요. 전보 만들고요. 유경공원, 연무공원 같은 곳을 설치합니다. 각각의 하는 일들은 문화파트 할 때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시기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공사관을 만들어요. 공사관은 그 나라 사람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이 공사관에 가서 요청하라는 그런 장소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공사관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사관이 많이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 공사관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한성조약 내용 볼게요.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야, 조선국이 일본한테 뭐 해라? 사죄해라. 근데 일본 좀 어이없죠. 선생님 굉장히 어이없었어요. 왜냐면 지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조선에서 실시했는데 지들이 발 빼거든. 우리가 언제 도와준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발을 빼버리거든. 그러면서 일본한테 사과하래. 앵합니다. 일본 공간을 한다. 그러니까 공사 비용을 충당하게 한다.
배상금 몰아내라고 한 거죠. 티엔진 조약, 일본이랑 청나라, 별표 둘. 첫 번째, 군대 철수. 두 번째, 쌍방이 알려야 한다. 군대 파병할 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글쓰기 활동 또 볼게요. 어렵습니다. 이번엔 갑신정변은 오늘날까지 다양한 평가를 합니다. 선생님은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선생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다 하고 나서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선생님이 생각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다 하고 나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은 다양한 평가를 내줘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쓰레기 같은 사건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이 가져보라는 얘기예요. 주도 세력의 입장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평가해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문장 한 문장 써봐야 늘어요. 못하겠어요 하면 안 됩니다. 서재필의 회고 갑신정변 볼게요. 서재필. 그러니까 결국 갑신정변을 참여한 사람의 회고한 내용을 보자는 거야. 김옥균은 청해 종주권 아래에 놓여있는 굴욕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너무 쪽팔려서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치욕에서 벗어나서 조선이 세계 각국 가운데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일원이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다. 김옥균은 근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시대 추이를 통찰했다. 그리고 조선도 강력한 현대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 채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 소리야? 커버치고 있는 거야. 우리 갑신정변 우리가 쓸데없이 막 한 거 아니야. 우리 이러한 아주 좋은 의도에서 한 거야. 우리가 비록 실패했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는 글인 거지요. 두 번째, 김윤식이 평가입니다. 김옥균 일파는 청이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분하게 여겨서 일본 공사와 합류해서 갑신을 일으켜서 일본 당으로 지목되었다. 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온 나라가 그들을 역적으로 몰았다. 근데 김윤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정부에 있는 몸으로 같이 성토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속마음을 아는 처지여서 그의 행동은 뭐 때문에 나온 거다? 애국심이다. 이거 갑신정변 실패했고 좀 다른 나라에 의지했지만 그들이 시행한 것은 애국심에서부터 실시한 거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지. 박은식은 한국통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화당의 실패는 어떤 이는 애석하게 생각했다. 저들 일본인이 어찌 순수하게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겠는가? 뭔 소리냐면 박은식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였니? 아니야. 지들을 위한 거였어. 우리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 거였어. 근데 김옥균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거야. 라고 주장해. 한국 통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지. 갑신정변 일본이 도와준다고 한 거? 그거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거였을까? 지들 때문에 한 거 아니었을까? 라고 평가하는 거죠. 김옥균이 멍청했다라고 표현한 거지. 마지막. 윤치외기. 전에는 개화당을 꾸짖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전에는 급진개화파 엄청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개화가 이롭다는 것을 말하면 듣는 사람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 왜냐면 진짜 이롭긴 했거든. 사진기 막 들어오고 좋은 문물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 갑신정변 이후부터는 조정하고 민간에서는 모두 개화당이라고 하면 너무 싫어하는 거야. 외국인과 연결돼 있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 민족을 배반했다라고 비판을 한다는 얘기지. 뭔 소리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지금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살펴볼게요. 전 걸로. 하지만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사료를 일부러 많이 줬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욕할 건 욕하고요. 대단하다라고 하는 건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양한 평가에 대해서. 오케이? 여러분의 생각을 적으면 돼요.
갑신정변 진짜 대단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좋고요. 갑신정변 멍청했다. 오히려 반발이 커졌다라고 써도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보여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9번째 시간. 교과서는 98, 101쪽이고요. 여기 네 맞아요. 한옥마을에 있는 동학혁명기념관이에요. 이 사진을 긁어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동학 관련된 내용을 하니까 긁어온 거예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업 잘 들었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 다음에 글쓰기 과제 수행하세요. 안 한 사람 몰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녕.